아침에 조선일보를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 삼성 현대차 사장 나와라. 하청업체 노조 목소리 커진다라는 바로 저 보도를 봤어요. 저 보도를 보는데 야, 막 조선일보 쫄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성 현대차 사장 나와라 이러면서 하청업체 노조들이 지금 엄청 기가 드세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도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박순찬 기자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산업부 재계 담당 기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조 이야기를 하는데 재계 담당 기자래. 대놓고 조선일보에 노조 담당, 노동 담당 기자가 있을까? 그죠?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계 담당 기자가 이런 기사 썼겠죠. 근데 이 기사의 소제목만 읽어봐도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제목이 교섭만 하다 한 해 다 갈 판 이런 제목이에요. 자, 기사 중에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재계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은요.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고용된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현재 사내 하청업체만 80여 곳이 있는데 이런 식이면 교섭만 하다 한 해가 다 갈 판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내 하청위원만 150여 곳에 이른다. 이렇게 아주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주 언론 관련된 보도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게요. 현대차가 15년 전 울산 공장에서 불법 파업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던 노동자에게 그 노동자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의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한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가장 큰 화제가 됐어요. 이게 올해 초에 그 노동자가 사망을 하셨는데요. 고인 관련 사건이 2건이 있어요. 근데 그 2건을 어머님에게 75세래요. 어머님에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라면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어머니한테 다시 건 겁니다.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 분쟁 사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래요. 부모에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손배 내용을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현대차가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인권적인 처사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자 현대차가 어떤 보도자료를 냈냐면은 이 소송 수개 신청을 취하한다라는 식의 이제 말인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취하한다라고 했어요. 취하한다고만 하니까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저기 SBS 저 보도처럼 현대차 숨진 파업 노동자 70대 노무에 제기한 손배소송 취하하기로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보도를 할 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였냐면은 현대차가 이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취하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물은 것만 취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손배로 걸려 있던 다른 노동자들한테 결국은 이 금액이 다 이렇게 더 나눠지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 분의 금액을 어머니한테 물지 않는 대신에 다른 노동자에게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안이 굉장히 현대차가 여전히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그러니까 뻔뻔한 행동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비정규직 노조의 당시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이 각 1시간 가량 멈췄는데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 금액이 지금 2억 3,795만 원이에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그거를 또 다른 동료 노동자들에게 연대시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보도를 대충 해주면서 조선일보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우리 노동계가 지금 완전 너무 신나는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오늘 조선일보 폐간 실천 단장님 모셨고 또 조선일보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진짜 완전 조선일보 특집 방송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그동안 노동운동 또 노조에 대한 그 혐오감을 드러낸 경우는 굉장히 뭐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 양회동 씨 분신 자살의 경우에도 이거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마치 그 분신 자살을 방조한 것처럼 해서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운동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태일 재단에 계셨던 분을 끌어들여서 예, 마치 조선일보가 노동운동을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왜곡된 거죠. 악마화하면서도 마치 정규직 노조를 악마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는 조선일보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는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그 비열한 수법인 거죠. 조선일보 아까 노동 담당하는 기자가 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노조와 관련된 또 노동운동과 관련된 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이 반노동적인 그런 기사를 지금 쓰고 그렇죠. 있는 거죠. 우리 이두구 단장님하고 이제 그 자세한 조선일보의 폐악질, 폐륜질 이런 걸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조선일보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 조선일보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아주 나쁜 영향, 폐악질 중에 하나도 바로 노동 그 자체, 네. 노동운동을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네, 네. 하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구 단장님은 이번 주 보도 중에서 뭔가 인상적인 꼭 조선일보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조선일보밖에 사랑하는 신문이 없어가지고 좋아요. 너무 열광적으로 6년 동안 사랑해왔기 때문에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선일보로 해주세요. 네. 그래, 오늘자 사설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업주 처벌도 재해 발본색원 아예 공장을 없애지 그러나 이런 식의 제목 이건 그냥 공장을 없애지 그러나 이런 사설에 침착하게 차분하게 해야 할 자기 주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에 아주 공장 없애지 그래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선동하는 스스로 이건 조선일보는 격을 갖춘 신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동 찌라시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 어조 자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김성재 에디터님하고 이렇게 좀 인연을 맺은 것이 조선일보를 통해서거든요. 참 이렇게 좋은 사람도 조선일보 덕분에 만나게 됩니다. 저는 참 조선일보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이제 보내드린 것이 그 사설 제목입니다. 역시 저는 사설하고 칼럼을 많이 보는데 국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 이런 사설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아마 요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되게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답을 하죠. 질문했으니까 답을 합니다. 네. 국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붙이죠. 국힘 주진우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는 아니되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 공인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억울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 오늘 보니까 학력까지 이렇게 드러나 있던데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하고 만일 억울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아주 멋지게 보복할 수 있는 주진우로서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네. 그 주진우한테 힘을 내라.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그런 약간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주일병 구하기 나선 조선일보 주진우 일병 예, 주진우